차가운 겨울 내음이 아직도 코끝을 시리게 하는 요즘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요. 설날 뒤에 오는 비로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벌써 절기상으로 그 입춘이 지났는데 아직도 좀 추워서 저는 좀 따뜻한 곳으로 좀 가고 싶어요. 그렇죠. 입춘이 지났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추위가 있고요. 따뜻한 곳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온천이거든. 온천 많이 좋아해요. 온천 좋아요. 따뜻하잖아요. 몸도 싹 녹일 수 있고. 그러면 온천 많이 가봤겠네요. 근데 온천 많이 가봤죠. 어디를 주로 갔어요? 저는 일단은 부모님이랑 같이 부산도 많이 가봤고 그다음에 여기 주변 가지산도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 울산 시내와 가까운 곳에 온천이 여러 곳 있다는 거 모르죠? 저 몰랐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온천 그 한 곳을 찾아서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볼까요? 네. 울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온천과 연관된 지명이 많았는데요.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가 온 동네를 감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니 제일 뒤에 보니까 물이 너무 맑고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물을 보니까 네. 바로 밑에 모든 바닷가에 다 보이죠? 네. 아주 맑죠? 여기가 바로 남창천, 해안강으로 흘러가는 천이거든요. 여기 물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어요? 따뜻해. 따뜻하다고요? 네,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리도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네. 새들도 많고 철새들도 있고 물고기도 되게 많아요. 왜 이곳의 물이 따뜻할까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나가지고 뭐 1억 3천만 년 이상 됐던 땅인데 온천지대가 그 형성될 만한 그런 지질적인 구조를 갖췄던 것이고 그래서 울산에는 여러 군데의 온천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특히 이제 이곳의 지명이 온자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온양, 온산.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울산에? 많이 들어봤어요. 울산에 온양, 온산 이런 건 다 따뜻할 온자를 쓰거든요. 이 따뜻할 온자를 쓰는 지명은 대부분 온천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 자체가 남창이거든요. 네. 일단 남창이라는 지명도 보면은 좀 특별한 지명이에요. 남창은 남쪽에 있는 창고거든요. 동남쪽에 있는 그 많은 양고기라든지 뭐 농산물, 수산물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동네로 보내서 동네에서 한양으로 다 이 세금을 바쳤던 거예요. 지금의 여러 물류 회사들이 물류 창고 만들죠. 네. 그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그 이름이죠. 그렇죠. 이 남창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발리처럼 최고의 힐링지였던 발리마을. 이 마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리 마을에 왔는데 이 발리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울산 발리를 두고 전국적으로 다 물어봅니다. 뭐 인도네시아 발리하고 왜 이름이 같으냐? 네. 그하고 발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참 많이 물어볼 때마다 당황스러운데 사실 그 외국의 발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지명이 이 발리인데요. 여기서 이 발은 쇠금자 변에 근본 본자를 쓰는 발이거든요. 이 발은 뭐냐면 스님들 공양할 때 바루라고 하죠. 바루, 네. 바루. 그 공양 그릇을 발이라고 합니다. 그 모양이 이 마을과 닮았다고 해서 발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고 또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 일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스님들이 여기서 이제 떠나시면서 이 바로 그 공양하던 그릇을 다 놔두고 갔다 해서 발리라는 지명이 붙었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곳이 발리 지명의 유래인데 네. 예부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자고사, 죽은 자는 높은 산에 묻고 살아있는 사람은 발방이다. 네. 발리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발리다 할 정도로
이 마을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곳은 청동기 주거시설이 여기서 다 나올 정도로 이 굉장히 바로 밑에가 간절곶이거든요. 여기 옆에 산평들이 있고 온양에서도 가장 동쪽 지역이거든. 해가 제일 많이 뜨고 따뜻한 곳. 또 물이 굉장히 따뜻하고 특별한 성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살기에 참 좋았다는 거죠. 사람 살기 좋은 곳 발리 마을에는 자연이 준 선물 온천이 있는데요. 온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온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발리 마을이 온천으로 엄청 유명했다고 하는데 예. 얼마만큼 유명했나요? 불과 한 1980년대 말에 이제 이곳에 공식적으로 온천이 개발됐거든요. 특히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전국에서 이 관광버스가 이 발리 마을에 막 몰려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이 겨울마다 여기서 온천을 즐겼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발리 온천도 유명한데 그 울산의 온천도 엄청 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온천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법상으로는 25도가 넘는 물을 온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별한 성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몇몇 지역은 53도 거의 한 60도 넘는 물도 있어요. 그거는 안 끓이고 그냥 원수 그대로를 사용하고 상당수의 그냥 온천은 다 기본적으로 한 30도 내거든. 그러니까 그 물을 끓여요. 끓이는 게 끓인다고 해서 그게 온천이 아닌 건 아니고 네.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건데 성분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뭐 문제는 없어요. 울산은 세계 세 곳에서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발견이 됐는데 네. 바로 이 발리하고 네. 그리고 가지산 유황온천 그리고 범서 쪽의 온천 세 군데가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에요. 특히 이 범서 쪽의 지장골에 물탕골에 있는 온천은 학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뭐 고쳤다는 설도 내려오고 거기에 물탕골에서 물을 한번 맞으면은 병을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로 신라 시대 때부터 유명했던 온천. 또 가지산 유황온천은 유황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네. 여러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온천. 네. 또 최근에 등우 온천은 또 개발이 돼가지고 새로운 공구를 뚫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온천 관광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게 지금 울산의 현주소입니다. 울산의 온천은 각 지역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발리 마을의 온천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누렸던 만큼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고여 있죠. 네. 뭐 하는 곳 같아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그냥 논에 물 받아놓은 것 같은데요. 맞아. 논에 물바닥 맞는데 네. 이게 이제 물이 고였으니까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게 솔밑샘이라고 하거든요. 아, 여기가 네, 샘이에요? 네, 솔밑샘. 물이 계속 나오고 저쪽으로 흘러가는데 네. 이 물이 굉장히 따뜻해. 아, 여기가 따뜻해요? 여기 따뜻해.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부터 사람들이 여기서 다 빨래를 하고 그렇게 했죠. 아니, 근데 이름이 왜 솔밑샘인가요? 여기 보면 주변이 전부 솔밭이잖아. 솔 밑에 있는 샘이 솔밑샘이고 네. 발리 온천에서 나오는 물의 원수가 아주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바로 울산 온천만의 비밀입니다. 아니, 어떤 비밀이 있나요? 이 비밀은 잘 쉽게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울산 온천의 온천물에는 네. 라돈이라는 게 있어요. 온천물에 섞여 있는 라돈 성분은 네.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그런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약 알칼리 성분과 네. 라돈이 섞여 있는 온천. 그래서 울산의 온천물은 특별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옛날에 그 라돈 침대도 있고 라돈 성분이 안 좋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라돈이 이제 사람의 폐암을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라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이 인계치를 넘어서서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온천물에 있는 라돈 성분은 아주 미세하게 인간의 인체에 좋은 어떤 작용을 하는 성까지만 있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라돈 온천은 그런 어떤 나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울산의 온천물은 이쪽은 라돈 성분, 저 가지산 쪽은 유황 성분, 그리고 지지 물탕골 쪽에는 굉장히 알칼리성이 강한 탄산수도 많이 섞여 있는 세 개의 온천이 각각의 특색을 가진 그런 울산만의 온천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지역에 온천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발리마을 온천은 유래가 깊은데요. 예나 지금이나 온천은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온천을 즐겨 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제 아주 태고 시절부터 물과 가까이 살면서 그냥 물이 아니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온천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물이 나는 곳은 특별하게 관리를 했을 것이고, 네. 그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것을 했을 거예요. 조선시대 온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온천 지역에 임금이 행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유나 이런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 지어놓은 궁궐, 그걸 온궁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때 온궁이 있었고,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온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양귀비와 온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거든요. 또 특히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그쪽에도 뭐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유럽에도 온천을 가지고 치유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 이런데 따뜻한 물 온천과 관련된 전설이나 설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로 네.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세조 임금 같은 경우 엄청난 피부병을 앓았는데 그 피부병 때문에 거의 1년의 절반을 온천에서 지낼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그 온천을 즐기러 온 분들도 계셨나요? 네, 뭐 다른 지역의 온천, 뭐 가지산 온천이라든지 범서시장골 온천 이런 데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 발리 온천 여기에는 옛날에 왕족들이 여기에서 뭐 온천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마도 온궁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네. 뭐 적어도 옛날에 임금들 내지는 임금 주변의 왕족들이 특히 이제 가장 그 유력시 되는 사람은 태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전국의 온천을 돌아다녔던 정종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그분이 이쪽 그 부산 동네, 경주, 울산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온천을 많이 즐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 울산의 온천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때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줄지어 찾을 정도로 유명했던 발리 온천. 지금은 사람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적한 마을이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발리 마을을 쭉 돌아보니까 그 예전에 비해서 그 발리 마을 명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비하면 완전히 이제 좀 가라앉은 분위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이곳이 온천물 자체가 막 5, 60도 나오는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곳이 아니고 네. 30도 정도의 물이다 보니까 끓여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온천 중에 그렇게 끓이는 물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잘못된 오해로 물을 끓인 가짜 온천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잘못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일단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요즘 사람들이 잘 찾아가는 곳은 좀 화려하고 잘 갖춰진 이런 곳을 일학단지를 잘 찾아가거든요. 네. 좀 오래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발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발리 온천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일대가 지금 보면은 정통장도 있고 옹기 박물관도 있고 옹기 문화, 옹기 축제 이런 것도 유명하거든요, 울산에. 네. 바로 이 인근이 전부 그런 문화들이 바로 밑에는 또 간절곶이고 이 일대의 관광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부산에서 울산으로 통하는 광역 전철이 통과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 여기도 새롭게 뭔가 뭐 변화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온천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울주군이나 지금 관에서도 민간하고 함께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온천, 옹기, 네. 뭐 또 해돋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콘텐츠를 가진 아주 이제 온천 문화의 새로운 모습이 앞으로 탄생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절이 흘러 옛 명성은 흐려졌지만 발리 마을의 따뜻한 온기는 여전한데요. 전통과 역사가 담긴 발리 온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정말 저도 울산에 온천 새롭게 안 것들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발리 온천
우리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이 발리 온천 그리고 울산의 가지산 온천 뭐 또 우리가 범서의 지지 물탕골 온천 이런 울산의 온천 문화 이 울산의 온천 문화들은 사실은 울산 시민들이 울산에 이런 좋은 물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 가지고 새로운 이 겨울철의 관광 콘텐츠로서 울산의 온천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울산의 발리 온천이나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울산 온천이 많은 사람들께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의 쉼이 되어졌던 대한민국 온천 명소 발리 온천입니다.